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휴가를 마무리하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은 본격적인 조직혁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관련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한판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 차트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한 한판 첫 번째 주제는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적폐청산의 일환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우선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 사실은 그 댓글을 원세훈 전 원장이 그 30개 팀, 그렇죠? 3,500명인지 뭐 3,500개 아이디인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만 그걸 운영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2012년 얘기입니다. 그걸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네. 저게 두 개 말들이 다 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이 댓글로 선거에 개입했고 심리 전단을 운영하고 네.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제 대선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 네. 이 사실 자체가 워낙 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네. 이게 정치 보복이 안 되도록 야당은 감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당은 이게 적폐청산으로 끝나고 네. 정치 보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네.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한쪽은 의지를 가지고 네. 이게 진짜 개혁 작업이 되도록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야당은 뭐 국정조사도 명확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게 진상을 국회도 파헤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여당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 고민해야 될 것은 네.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안 보게 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19대 국회 전반을 뒤흔든 사건이고요. 네. 19대 국회 때 김한길 대표 시절에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면서 저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네. 규탄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19대 국회가 싸우는 국회로 정말 매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이번에 TF에서 발표한 건 주장이 아니고요. 네, 네. 자료가 공개된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모시다 보면 이게 보복 당할 건덕지가 없으면 보복 걱정 안 해도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사찰 전국을 걱정하시는데 네. 뭐 저는 그 깨끗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 야당도 또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 보복이 되지 않도록 네. 대안을 제시해달라, 네.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2년 바로 지금 이 국정원 댓글 부대 문제, 이 문제 가지고 그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보수 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대북 심리 전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온 대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할. 자, 추미애 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세요. 물론 정치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완용에 빗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아니면 뭐 그거는 물어봐야 뭐 입만 아픈 이야기고요. 네네. 추미애 대표께서 과거에 판사를 하시던 시절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네네. 단어가 정말 세졌는데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요즘 흥신소라는 말은 정말 안 쓰는 말이거든요. 네네. 심부름센터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어도. 근데 흥신소, 이완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단어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국정원의 기능이 댓글을 해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댓글이 있어서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지적을 아마 질문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오히려 약간 걱정도 돼요. 국정원 기능도 지금 약간 축소시키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네. 국정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오히려 본분을 더 잘 세워나가면은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 박수를 칠 텐데 네. 갑자기 국정원 댓글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지금 나아갈 길도 굉장히 멀고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안보도 걱정이 되고 사드 배치는 언제 할 건지 걱정이 되고 원전도 걱정이 되고 제 입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오고 네. 또 세금도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과거의 회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회기 털고 가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는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잘못했던 거 한 번 털자 하다 보면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번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답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질문한 부분에는 답을 하시죠. 예. 국정원이 댓글을 달아서 문제인지 뭐 그 답 요구하셨는데 저는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런저런 작업은 고유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국내 정치 개입은 국정원법 위반인데 네. 이번 대선 2012년 대선 때 댓글 작업을 통해서 야당 후보를 폄훼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 안에 야당 후보 폄훼가 들어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네. 그건 이제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TF에서 발표한 게요. 청와대에 지시가 있어서 네. SNS 장악 보고서를 만들었고 네. 청와대에 다시 그게 보고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누군가는 네. 국정원과 같이 한 팀이 돼서 네. SNS 심리전을 한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지시했느냐 보고받았느냐 네, 네. 이 문제는 뭐 심증적으로 뭐 여당 쪽에 많은 분들은 네. 이게 대통령 지시 없이 어떻게 국정원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세요. 네, 네. 근데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네. 수사고 재판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보고선이 어디까지였냐 네.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제가 하나만 드네요. 딱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법과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면 모든 부분의 법과 원칙인데 얼마 전에요. 청와대에 문건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게 공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다 공개하는 게 과연 기록물에 대한 법을 위반한 게 아닐까라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네. 댓글 사건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청와대 문건 이 모든 게 아주 우리나라의 국정원 기능을 생각할 때는 이게 미묘하고 첨예한데 굳이 지금 이걸 다 꼭 이 정권 초기에 이걸 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복성이다. 혹시 보수 괴멸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 측에서는 그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이 왜 보수를 괴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일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하는 보수 쪽의 잘못은 잘못이다. 네. 다만 이게 정치 보복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감시하고 국회가 나서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좀 생산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타이밍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죠. 타이밍. 근데 네. 그거 언제 합니까? 근데 조금 더 있다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거에 맞불로 무슨 TF 테스크포스를 하나 구성했다면서요? 네, 국정원 계약 저지 TF를 구성하는 그거는 거죠. 지금 현재의 적폐청산 작업이 계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 제가 하지 않아서 네, 그 네, 단어가 저도 계약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저는 좀 이게 험한 단어보다는 부드러운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폐청산 작업을 하여튼 저지하겠다 뭐 이런 뜻은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왜 제가 방금도 시점이 좀 너무 앞서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네. 할 일을 좀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할 일 다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할 때는 그래도 동감.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 또 여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저번에 너희 그거 잘못하지 않았니? 그거 잘못한 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건 뭔가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야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지금은 할 일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할 일도 다 하고 있고요. 아유, 사드 배치는 아까 언제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사드 임시 배치했다고 지난번에 저 뭐 혼내셨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니까 예, 여러 또 그럴 수도 가지 있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네. 지금 세금도 자꾸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네. 거죠. 아니 그냥 유여의 최고가 애가 타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주변은 다 애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너무 끼리끼리가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주변이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 주변이니까. 같이 모여 있는 주변이 다 그쪽 네네. 같으니까요. 자, 솔직한 한판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이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여론몰이다. 지금 박찬주 대장을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문제가 뭐 약간 여론몰이라는 인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조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관병 문제는 여당이 제기했거나 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이제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수많은 자료가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개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보도 하고 이래서 지금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내용이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공관병뿐만 아니라 테니스병, 가외병 뭐 막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게 진짜 적폐죠. 예, 이거는 정말 적폐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개혁이나 네네네. 이게 적폐라는 개혁 단어.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적폐라는 단어가 세다 하면 전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그 용의가 있고요. 네. 그럼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한 거 듣고 오시겠습니다. 코리아 패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을 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군개혁을 명분으로 좌파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 딱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군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여론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뭐 과장됐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근데 이제 저는 야당 대표시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는 그 여당이 하는 일에 반대 의사를 가지실 수 있지만 네네. 이 공관병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또 약간 논리 비하 네네.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관병 갑질 논란은 이번에 군대 내에 이런 문화가 없어지도록 네. 저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좀 뭔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공감병의 근데 왜 그런 갑질. 여론몰이라고 이게요, 좀 이야기를 짚으려면 짚을 게 좀 많은데, 네. 제가 여기서 다 하기는 그렇지만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 이 부분을 제기했던 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가 군대 병력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요, 제보가. 네, 네. 그리고 병력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근데 무슨 뭐 제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조사 결과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확인을 했는데 좀 많이 유사치가 있어요. 제가 아. 지금 공개를 다 안 하고 있는 네, 건데요. 네, 네, 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까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네, 네. 근데 약간 악의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악의일까 저희도 조사 중이고요. 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관병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안타깝고 그건 공감해요.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너무 과장된 얘기가 많다는 거죠. 전자발찌, 팔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진짜 전자발찌를 채우고 팔찌를 채워서 뭔가 이렇게 인권 탄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장치는 사실 다른 데서도 쓰고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과장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제가 그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혹시 공관병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발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인을 그럼 채용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채용해서 공감병을 쓰는 게 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죠. 그러면 공감병 제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럼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응 방면에서도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하고 잠깐 다르고 지금 뭐 군에서 민간인을 쓰겠다라고 확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발표 나와서 아니 안에 그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차라리 필요하면 글쎄, 뭐 그런 얘기를 개인이 했더군요. 돈을 내고 민간인을 써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의견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세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홍준표의 휴가 끝, 당 혁신은 네모다 하는 걸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혁신위원회 구성하죠. 아니, 구성했더군요. 최재성 전 의원이 위원장이 됐더군요. 네, 오늘 혁신이라는 게 예. 이긴 정당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네네. 어떨까 하는 문제 제기가 최고위원회 즉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당발전위원회로 뭐, 이름을 바꾸어서 뭐 이름은 바뀌지만 네, 뭐 비슷한 얘기죠. 의결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뭐 그 민주당의 혁신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혁신 과제는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 지키기를 위한 100만 당원 모집입니다. 당원 모집? 예, 당원들을 모집하고 네. 그 당원이 당의 중심에 되게 하고 네. 요게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고요. 그러려면 이제 정치라는 게 1인 총재에서 8명의 지도위원, 최고위원 체제 이렇게 권한의 분산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계파별로 뭐 나눠먹기란 비판도 받기도 했지만 네네. 결국은 한 명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다수에게 나누어지는 과정인데 이제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네네. 그 당원이 당의 주요 의사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네. 제도화하는 작업이 저희 당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고요. 네. 이미 이제 국민 경선이라는 형태로 혹은 당원 경선이라는 형태로 공천의 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그건 뭐 상식이 되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왜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공천이 있을 때 뭐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줄어들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줄기를 원합니다. 근데 네네. 이제 그 여론조사로 네네. 그 중요 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각 당이 지금까지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하게 되느냐? 네. 룰 미팅을 계속하다가 선거 기일이 촉박해지니까 할 수 없이 여야가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지방선거를 두고 6개월쯤 전에 혁신을 한다 그러면 너무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1년쯤 남겨두고 그런 이제 급박한 여론조사로 그 여론조사 왜곡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하여 지금부터 저희는 혁신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상당히 진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인적 혁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출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현재 어느 단계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혁신위와 저희 최고위는 좀 분리를 해서 가기 때문에 내부적인 세세한 건 저희가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회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몇몇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혁신위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혁신이 임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논의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또 여기에서 분명히 인적 정산이라고 했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하거나 아니면 너무 앞서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짧게 저희가 혁신위가 여의도에 이렇게 자꾸 이당 저당 계속 전부 다 있는데 혁신 성과라는 건 사실 그동안에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정보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도가 많이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저는 정당 혁신이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였기 때문에 온 입당법도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당 혁신은 권한을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가 조금씩 확장되니까 이게 밖에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확장되어 왔다. 권한의 이전은. 예,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런 그 당의 권한을 다수가 분점하는 형태로 감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유해 최고위원님은 다음 기회에 한마디만 하면 안 됩니까? 네. 진짜 혁신은요. 네. 국회의원들 특권을 싹 내려놓으면 혁신입니다. 국회의원 하셨는데. 오케이. 네. 그것만 자, 내려놓으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